세계 여러 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올해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지자체들이 갈매길 산책 코스를 정비했습니다. 북구는 구포역 일대 3일 만세운동 역사성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강서구는 본격적인 갈매길 홍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절학교가 운영됩니다. 올해 부산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15,000여 세대입니다. 가장 많은 물량을 분양하는 곳은 강서구 지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정부 주관 행사가 지자체와 함께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입니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공모로 개최 도시를 선정키로 했는데 부산이 첫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되고 지스타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클라우드 엑스포 등을 묶은 동남권 최대 정보통신 기술 행사인 KICT 위크인 부산과 동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두 행사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국가 시범 도시와 스마트 빌리지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추진되어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와 연계하여 스마트 빌리지 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 행사엔 70개 나라 330여 개사가 참여하고 850여 개 부스에 약 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부산의 전시 컨벤션 개최 역량과 문화 관광 인프라 등을 홍보하고 직간접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가 부산과 세종 두 곳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단연 개최도 추진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비 등 36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에는 280km에 달하는 갈매길이 있습니다. 부산만의 바다와 강, 천혜의 자연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인데요. 각 지자체가 갈매길 정비에 나서는가 하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갈매길은 9개 코스, 20개 구간, 총 278.8km에 이릅니다. 기장 임랑해수욕장에서부터 해안가를 거쳐 원도심을 비롯해 낙동강을 만끽하는 코스입니다. 북구는 구포역에서 화명수목원, 만덕고개로 이어지는 30여 킬로미터 구간 갈매길 주요 지점을 단장했습니다. 3일 만세운동 발상지인 구포역 주변은 역사성을 더하기 위해 역 광장에 연표를 새기고 역사길 바닥을 새 단장했습니다. 또 3일 만세운동 기념비는 데크를 정비하고 표지판이 부족해 찾아가기 어려웠던 구포외성은 초입 공원을 재정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부산 시티 투어 버스가 서부산 생태문화테마 노선을 신설하면서 강서구는 본격적인 갈매길 홍보에 나섰습니다. 자체 리플렛을 제작해 명지에서 가덕도까지 갈매길 코스를 소개하고 철새 탐조대를 비롯해 인근 먹거리타운 정보를 담아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산 진구는 서면역 일대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을 마치고 방문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절학교가 운영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윈터스쿨을 운영합니다. 거점 학교인 명지 늘봄 전용학교에는 인근 7개 학교 320명이 참여합니다. 오전에는 키즈 골프와 영어, 뮤지컬 등 학습형 늘봄이 제공되고 오후에는 로봇과 코딩 등 미래산업 분야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거점 학교와 대상 학교를 오가는 통학 차량이 운영되고 희망 학생은 오후 8시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304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별 여건과 특색에 맞는 늘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6일부터 25일까지 겨울방학 위켄드 계절학교가 열립니다. 부산 학력개발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 1,320명을 대상으로 16개 거점 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강좌와 진로 체험 등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 선택 강좌를 중심으로 개별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2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수업도 시범 운영합니다. 또 부산 수학문화관에서는 3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 집중 학습과 전후 교과 향상도 검사를 제공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노무사 4명을 갑질 신고 상담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먼저 감사관실 내 공무원 3명을 민원인과 최초 접촉하는 갑질 상담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고 신고자의 상황과 민원 내용이 분석되면 갑질 신고 전문 상담사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갑질 신고 상담 전문가는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갑질 사안 감사 처분 심사협의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올해는 풀릴까요? 올해 부산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15,000여 세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첫 분양 신호탄을 쏘아올린 곳 바로 에코델타 시티입니다. 올해 강서구 에코델타 시티 내 분양 예정 물량만 4,500여 세대.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분양 물량입니다. 에코델타 시티 내 올해 입주를 앞둔 단지도 4곳으로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겨울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매수세가 꺾여 있어요. 관심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다 하는 매물들은 급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따로 차별화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분양은 미분양이 극히 저조하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극히 없고요. 민간분양은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분양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반면 부산 전체 부동산 시장은 분양이나 매매 시장 모두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21개 단지에서 15,000여 세대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치솟는 분양가에 탄핵 정국으로 꽁꽁 얼어붙은 매수 심리는 당분간 풀 수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분양 시장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요.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강서구가 4,500여 세대로 가장 많고 부산 진구 3,600여 세대, 동래구 3,300여 세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영구와 남구의 경우 올해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첫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매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 기간을 고려해 외부 초청인 없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첫 경매입니다. 대상은 연근에서 잡아 올린 갈치, 이어 삼치와 고등어가 위판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부두 노동자들의 치열한 하루는 오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이 초매식을 시작으로 첫 수산물을 거래했습니다. 이날 초매식은 안전조업과 풍어 기원제로만 치러졌습니다. 외부인 초청 없이 진행된 건 6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 시장은 올해 목표 위판량을 지난해와 같은 16만 톤 3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상 악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조업 감소로 실적이 12만 5천여 톤, 2,700여 원에 그친 탓입니다. 지난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올해는 한 3천억의 또 목표를 가지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수자들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많은 수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나아가서도 또 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또 모든 수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 시장은 지난해 낡은 유류탱크 철거를 시작으로 올해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체 위판장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질이 염려됩니다. 한편 현대화 사업은 국비 등 사업비 2,360억 원을 들여 위판장과 냉동창고, 판매시설 등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새해가 밝으면 한 해 일정을 살펴보고 미리 굵직한 계획을 세워보기 마련이죠. 2025년 푸른 뱀의 해, 공휴일은 어떻게 분포돼 있을까요?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새해 달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강현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을은 나무가 생명을 틔우는 푸른 시작의 기운을 담고 뱀을 뜻하는 사는 지혜와 통찰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는 푸른 뱀의 해. 올해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은 119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1월엔 첫 번째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사흘입니다. 한 주의 가운데에 분포해 있어 월요일과 금요일 일정을 조정해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월은 건너뛰고 3월엔 이번 3일절 휴일이 토요일입니다. 월요일 대체 휴무로 3월 3일까지 월 초반이 휴일입니다. 긴 연휴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5월과 10월을 주목해야 합니다. 5월엔 법정 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이 몰려 있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휴가를 사용하면 6일 동안 쉴 수 있는 겁니다. 10월 또한 놓쳐선 안 됩니다. 3일부터 9일까지 주말을 포함하면 총 일주일 동안의 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 대체 휴일인 8일을 포함해 한글날인 9일까지입니다. 10월 10일 금요일 하루 휴가를 사용한다면 12일까지 총 10일 동안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6월은 현충일이 금요일로 6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4일간 쉽니다. 2월과 4월, 7월, 9월과 11월은 공휴일이 아예 없습니다. 2025년 미리 보는 119일의 휴일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한 해가 채워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왕복 3,000원으로 관내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바다패스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다패스 도입으로 섬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천시가 여객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편도 1,500원으로 지역 내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 기존 섬 주민들에게만 적용됐던 혜택이 시민 전체로 확대된 겁니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여객선을 타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인천 시민분들 25년도부터 편도 1,500원이거든요. 그렇게 끊어드릴게요. 백령도행 여객선의 경우 할인 전 요금은 왕복 15만 1,800원. 바다패스를 이용하면 왕복 3,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수준으로 저렴해진 요금에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대청도 부모님이 거기 계셔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아유, 기분이 좋죠. 전에는 또 솔직히 비싸서 못 간 경우도 있고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시민도 기존 50%에서 70%로 할인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30만 원 정도 끊었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 정도 했으니까 70% 받아서 여기 좋죠. 지금 이제 끊어놨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자주 보러 다니죠. 바다 패스 도입 이후 처음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 여객선 안전 점검과 함께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도 그런 조류에 의한 것이냐, 신설의 문제냐, 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바다 패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여객선 요금 지원에 총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섬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으로 도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이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도서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역 경제의 더 큰 발전, 이런 걸 생각할 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한편 바다 패스 시행으로 섬 주민들이 배표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선사와 협력해 여객선 운항 증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기도가 인도의 국립박물관에 잘못 전시된 한국 불교 정보를 바로잡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낸 지방 공공외교의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경기도 실무단은 인도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박물관으로 별도의 불교관을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잘못된 점이 실무단의 눈에 띄었습니다.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경로가 그려진 안내도에 중국과 일본은 국가명이 표기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일본으로의 불교가 전파된 경로도 백제가 아닌 신라로 표기됐고, 고구려와 백제, 경주의 표기도 잘못된 데다 경주의 위치는 전라도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큰 오류가 있었고, 그걸 전 세계인이 계속 본다고 생각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인도국립박물관과 협의 끝에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도는 조계종과 함께 자료를 만들어 보내 수정을 요청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부 명의의 공식 문서를 보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인도국립박물관으로부터 전시물의 오류를 수정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또 세계에 또 다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홍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부산시가 새로운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를 종전 2배 넘게 확대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주거 정비 구역 등에는 용적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30 부산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중간 보고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계획은 15분 도시 구체화와 도시 균형 발전, 도시 경쟁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혜택을 기존 6%에서 최대 15%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와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건축 디자인 혁신 시 기준 용적률은 주거관리 구역은 최대 230%까지, 개발 유도 구역은 최대 27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도시 미관과
건축 품질을 향상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시는 생활권 계획을 개선해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범위를 문화와 체육시설까지 확대합니다. 또 보행 친화적인 도시 조성과 주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3가지 유형의 생활가로에서 녹화가로, 생활권 연결가로를 신설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환율 급등세부터 내수 침체까지 2025년의 경제 전망이 여러모로 밝지만은 않습니다. 1분기 부산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와 전망이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산 경제.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전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섬유, 신발, 조선 기자재까지 부산 지역 전통 산업들 올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6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지역 경기가 이제 코로나 수준으로 많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영 환경으로서는 이제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되게 큰 상황입니다. 이는 국내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침체 장기화, 수출 부진 등이 지역 경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 판매 감소가 49.4%, 수출 감소가 43.6%로 실적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주요 기관이 2% 초반으로 전망한 것에 반해 지역 기업들 60.6%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연초 분위기가 1년 경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환율 안정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지역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기존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올 한 해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